국민의힘의 태영호 최고위원, 모두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 선출이 되리라고 네. 이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아무도 못했죠. 예, 당당히 예. 4위였죠, 4위. 예, 4위였습니다. 최고위원에 합류를 했는데, 네. 태영호 의원이 최근에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선 그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게 그 제주 4.3 사건에 관한 발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예, 예. 이 보수층이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지지 쪽으로. 그렇죠. 여론조사 흐름이 태영호는 6위, 7위,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정미경이 막 5위하고 하던 시절입니다. 뭐 허은하하고 뭐 김용태가 그래도 4위에는 들어가겠지라고 꿈을 꾸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확 바뀌었어요. 그 태영호가 뭐 5위로 올라오더니 4위권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그 투표일 한 5일 전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다른 사람들 이 김재원, 조수진, 그다음에 김병민 이 세 사람은 사실상 1, 2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김병민, 조수진 1, 2위를 할까? 아니면 김재원, 김병민을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두 표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대구에서는 김재원을 밀고 뭐 영남에서는 누굴 밀고 이런 얘기가 맨날 도는데 태웅은 늘 없었어요. 태웅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뭐 지역적인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위 이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건 뭐죠? 완전 개인기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두고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 이 사람은 친윤이니까 찍어. 근데 두 번째를 태용호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태용호가 치고 올라온 시점이 4.3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4.3 발언. 그러니까 4.3 발언 뭐죠?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다 교육을 받았다. 즉, 이 표현은 이겁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정말 추모한다라고 얘기하고 4.3 사건의 장본인 김일성 장본인이다. 그래서 내가 공직자로서 북한에서 공직자로서 이걸 사과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저 보도자를 뿌려서 4.3 사건은 이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김일성이 다 획책을 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극우 보수 인사들 또 황교안 지지 세력들 이런 사람들 또 정광훈 목사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태영호 괜찮다 제대로 발언했다 해가지고 지지가 싹 올라오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 민영산 후보가 사위권에 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싹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5위가 돼버린 거예요. 민영산이가. 민영산 제일 피해를 봤죠. 많이 피해봤죠. 이 위원이 1위였던 때도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맞습니다. 어쨌든 이 4.3 사건 발언이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좌파들이 막 비난을 하잖아요. 아니요, 4.3 사건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떠냐, 뭐, 그래서 극우 인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잖아요. 들여다보면요, 5.18 사건 있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 김재원 최고가 이번에 그 말 해갖고, 뭐, 완전히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태영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5.18은 민주화운동은 자유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얘기를 하지만 그건 북한에서도 한때 금지곡이었다. 왜냐하면 저항 정신을 확산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또 최고위원이 된 뒤에도 지금 한 두어 가지 사건으로 하나는 당내 사건, 하나는 대민주당 일로 지금 이 태영호 의원이 언론에 아주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 뭐 태영호 의원은 발언이 뭐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도 총선 승리에 절박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포용해서 우리가 가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 포화를 또 맞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예. 4.3 사건에 대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찬성을 했던 분들 중에 또 몇 분들은, 몇 분들은, 아니, 그렇다고 이준석을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준석 싫어요. 그리고 저도 이준석의 복귀, 귀한, 아유, 끔찍합니다. 하지만,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그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준석과 또 결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천하람 같은 경우도 이준석에 대해서 되게 비판했었어요, 이번에. 자기 정치한다고 튀어나와갖고 후보들의 어떤 그 운동을 가리게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준석계를 반대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건 선배님이 그 말씀하신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퍼플리스트는 안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이 얘기하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우쭈우쭈 해갖고 그냥 칭찬만 하겠지 하고 그쪽 결로만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태영호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장해찬 이 최고위원들 거기다가 심평 변호사까지도 또 반박을 했고 네. 그게 또 이준석이가 나서가지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그랬죠. 이준석은 정말 낄 때 정말 잘 낍니다. 이번에 또 나서서 안철수는 끌어안어. 근데 나는 끌어안을 필요 없어. 나는 끌어안지 마. 뭐 이렇게 장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철수를 정도는 끌어안을 수 예. 있지만 이준석은 안 안 돼. 된다. 그 그 말에 사람은 대해서. 사람이 변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들어와서 그런 사람을 분탕질하고. 끌어안으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분탕질하는 그 본성이 변하겠느냐. 예. 그게 이제 조수진, 장해찬 또 심평 변호사도 마찬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또 거기다 고를 지른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안 끌어안을. 나는 끌어안았잖아. 근데 안철수는 끌어안어? 그 안철수를 끌어안으라는 얘기도 사실은 조롱하는 거죠. 예, 조롱하는 얘기. 조롱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당선되면 되겠냐. 대구시장 홍준표 안 받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의 착각이죠. 네. 또 하나 지금 민주당하고 한판 붙은 게 민주당에 대해서 JMS 민주당. 예. 이렇게 얘기를 아마 자기 SNS에 예. 그것만 그것만 딱. 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발끈하면서 지금 뭐 사과를 사과하라 요구해. 난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제 그에 쭉 무슨 글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것만 올린 겁니다. 그렇게만. JM 하고 어퍼스트로피 S 하고 민주당. 위에 점을 찍은 거죠. 예, 위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JMS 지금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신이다 해갖고 지금까지 정말 그게 사이비 종교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예. 정말 파장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JMS 그러면 딱 사람들이 다 뭔가를 연상합니다. 사이비 종교구나. 그런데 이 JM 어퍼스트로피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종교화되고 있다. 또 그게 JM이 제명이잖아요. 이재명의 약자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교 민주당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퍼스트로피에스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예, 그렇게 되죠. 예,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성착취 논란의 최악의 사이비 종교 단체와 민주당을 엮어서 민주당과 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비열한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 태영호 의원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보고서 이 사람 대가 센 사람이구나. 그렇죠. 진짜 대가 세더라고요. 딱 해서 하고 뭐 사과를 해? 야, 너네가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라며. 라고 한 다음에 이걸 또 얘기했습니다. 이재정이야. 나 이거 몰랐는데 이재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나는 신이다 용산판. 예.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 명을 썼어요. 나는 신이다 용산판. 그러니까 아니 진해는 이렇게 하고 이재명은 하면 안 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인다는 한자를 도난 지우돈 불안 지우불 이렇게 해서 막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 의원이 아주 제대로 반격을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딱 할 말이 먹었죠. 뭐가 있어요? 예, 저쪽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너는 나는 신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 얘기했잖아. 깡패라면서 대통령을. 근데 뭐 우리는 이재명의 명자도 안 꺼냈어. JN 어포스트로 PS. 저 그거 저도 얘기를 할게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입에서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또 종교 얘기를 할까요? 종교와 정치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믿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종교고요. 정치는 이해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딸들 행태를 보세요. 지금 무슨 합리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종교 아닙니까? 신이에요. 이재명을 믿고 나서 사이 종교 비슷해요.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냥 믿잖아요. 다 이재명 말을.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죠. 내가 보기엔 이거 종교인데. 아무튼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이렇게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태영호 의원, 이번에 일거에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네, 아마 그럼요. 김정은이 봐도 무슨 저런 일이 있냐, 네네. 어떻게 집권당의 지도부 일원이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 태영호 의원이 지금 이 최고위원 경선이라든가 또 이후에 된 이후 이 발언들을 보면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가 세고요. 정치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맷집도 세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예. 저는 굉장히 주목받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 의원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켜봐야죠. 정치인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당원이자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의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